일본 한일전 그 축구 그 뭐지? 그거 보니까 그 저기 뭐지? 왜? 얘기해봐 왜? 이겼어. 좀 이상하지 내가 좀? 좀 이상해? 열렸니? 아니야. 그 저기 그 보니까 뭐지? 이거 봤냐? 안 봤어? 봤어? 그 일본 그 반응 한 거. 나중에 여러분 한번 그거 보세요. 네, 저기 근데 저기 뭐지? 옥상에서 그거 보면서 말이죠. 엄청 웃었는데 내가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직접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 너무 재밌더라. 오늘 일본은 축구 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 한번 다녀보세요. 너무 재밌었어. 자, 책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 관계대명사 특강은 있잖아.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보통 이제 10문제가 나온다면 거기서 한 7문제 나올 것이고 3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있지? 여기서 출제가 될 텐데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이해하시고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끝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 자,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관계에서 특강 1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적 용법에서 that 앞에 콤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다. 삽입구가 앞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접속사 that은 앞에 두 가지가 나올 수 없죠. 하나는 전치사 또는 콤마 두 가지가 나올 수 없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접속사 that은 앞에 두 가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는 콤마 또 하나는 전치사. 그치? 그런데 있지. 1번 다시 보시면 계속적 용법에서 that 앞에 콤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은 것은 아니다. 삽입구가 앞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 무슨 말일까? Many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the telephone, that appear to be the result of sudden bursts of inspiration. In fact, were preceded by many inconclusive efforts. 자, 우선 이 문제가 딱 시험에 나왔다고 쳤을 때 만약에 중간에 that 앞에 밑줄로 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that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안 되지. 근데 그 앞에 보시면 such as the telephone 앞에도 콤마, 뒤에도 콤마지. 이처럼 콤마 있는 것을 뭐라고 하지? 삽입이라고 하지. 이럴 경우는 that 앞에 콤마 있어도 관계없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해서 잠깐 짚어보자.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것만 나왔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짚어보시면은 일단 원칙은 접속사 that 앞에 콤마가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지. 근데 that 앞에 콤마가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that 나와 있고 그 앞에 콤마가 있다면 가능해. 왜냐하면 콤마라는 것은 뭐니? 삽입을 의미하는 거거든. 삽입. 이런 경우라면 콤마가 나올 수 있겠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봐봐. A, B, C. 만약에 A, B, C를 우리가 병추관계로 표시한다면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A, B, and C. 이렇게 써야겠지.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A, B, C가 다 대절이 병추관계를 준다고 쳐보자. 대절이. 그럴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that, 주어동사, 콤마, that, 주어동사, 콤마, and that, 주어동사.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은 시험 문제에서 딱 이렇게 밑줄가 있다고 쳐봐. 대답에 콤마 있네.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지. 하지만 이것은 하나, 둘, and 셋. 병추관계지. 이처럼 병추관계일 때도 앞에 콤마는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that 앞에 콤마가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있다. 다 시험의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은 유난히도 저기 결석생이 많습니다. 한일전 때문이지, 그치? 오케이. 어떻게 하면 좋니? 이제 내가 얘기했었지만, 오늘 결석한 사람들은 오래 못 산다고 그랬었죠. 내 표정 봐봐. 되게 진지하지 않습니까? 오래 못 살아요. 큰일 났어, 지금.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처음 보시겠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자. 접속사 that 앞에는 콤마가 나올 수 없다. 또 뭐도 나올 수 없습니까? 전치사도 나올 수 없다. 내가 반복하는 이유 알지? 암기하려고 반복하는 거야, 지금. 이거 수업 끝난 다음에 다시 올리면 되게 지겹습니다. 지금 다 암기를 해야 된다. 다시 보자. 접속사 that 앞에는 콤마나 전치사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that 앞에 콤마가 나오는 경우가 예외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콤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을 때. 보통 콤마 있는 것은 삽입됐다고 그랬지. 이럴 경우는 가능하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하나, 둘, 세 개 이상을 병축관계로 나타낼 때 이렇게 쓰지. A, B, and C. 근데 A, B, C가 다 대절로서 병축관계를 이룬다면 that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 and that 주어 동사지. 여기에다 밑줄가 있으면 that 앞에 콤마 있네. 그래서 금방 틀렸다고 판단을 쉬운데 이 두 가지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조심하기 싫어? 그럼 떨어져야지. 조심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있지, 요 예문 보자.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 예문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 Many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the telephone, that appear to be the result of sudden bursts of inspiration, in fact were preceded by many inconclusive efforts. 문장 구조가 보였어? 오케이. 자,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뭘까요? 당연히 many technological innovations가 주어지. 왜 주어일까요? 하여튼 명사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 그게 주어지 뭐. 알겠습니까? 다음에 such as the telephone, such as 전치사, the telephone 명사. 그치? 전사 플러스 명사는 뭐니? 부사구지. 부사구는 문장 구조상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삽입됐잖아. 그치? 다음에 that 나왔습니다. 자, 보자. that 다음에 주어가 없죠. 뜻은 뭐야? 관계대명사지.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주를 나타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that부터 해서 appear to be the result of sudden bursts of inspiration 까지를 쫙 묶어봐봐. that부터 inspiration까지 묶으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many technological innovations를 수식하는 거지. 아직 동사 나오지 않았죠? In fact, 또 부사야. 그치?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부사구고 그 뒤에 보시면 were preceded 이것이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뭔가 엄청 꼈다. 그치? 그래서 한 번에 문장 구조가 파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여러 번 읽으면 이 문장 구조가 나한테 익숙해지게 되겠지. 그러면 독해 점수가 올라가고 문법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누구든지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반복하시겠습니다. 해석해보자. Many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the telephone. 전화기와 같은 많은 기술적 innovations, 혁신들 that appear to be 뭐뭐신 것 같다란 말이죠. appear 다음에 to be가 나오면 뭐뭐신 것 같다라고 해석해. 알겠습니까? appear to be 뭐뭐신 것 같다. 근데 있잖아. appear한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어. 뜻은 to 부정사인 것 같습니다로 추측을 표시할 때 쓸 수 있거든. 근데 이때 appear는 다른 말로 뭐로 쓸 수도 있으니까 seem이란 말로 고쳐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뭐뭐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appear to do 또는 seem to do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appear to do, seem to do. 근데 보통 그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영화 재밌었어요? 그러면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지. 지가 판단하는 건데 지가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재밌는지 안 봤는지.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신이 없는 거죠. 네, 재밌습니다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보면 뭐뭐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사실
듣는 사람이 다소 불편함을 야기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얘기해야겠죠. 아주 애매할 때 있지. 그치? 야, 떨어졌냐 붙였냐? 글쎄 잘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쓰는 거지. 느낌이 왔어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요. 내년 2월 14일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치? 어떤 거 아니야? 붙은 것 같은데 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출석을 하자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아니고 저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That appear to be the result of sudden burst. 갑작스러운 burst는 뭐니? 폭발이란 말이죠. Of inspiration, 영감이란 말이죠. 오케이.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Many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the telephone, that appear to be the result of sudden bursts of inspiration. 자, 영감의 갑작스러운 폭발된 결과처럼 보이는 전화기 같은 많은 기술적 innovations, 혁신들은 in fact 사실상 were preceded, 진보했습니다. by many inconclusive efforts, 많은 노력에 의해서. 해석 가능하겠어? 자, 문장 구조가 중요합니다. 꼭 파악할 수 있어야겠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2번. 계속적 용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살펴보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계속적 용법 잠깐 언급했었는데, 관계대명사는 잘 보시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who, which, that, what. 네 가지가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런데 대답에 콤마 나올 수 없다고 했었지. 보통 what도 말이죠.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who하고 which밖에 없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who하고 which가 바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이 없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말이지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 가장 중요해 이거. 별표 1000개. 자, 잘 보자. 첫 번째 예문은 틀린 예문이 되겠습니다. John Smith, who grows peaches, is my chemistry teacher. 밑에 문장. John Smith, who grows peaches, is my chemistry teacher. 다 똑같지? 두 번째 문제는 말이죠. who 앞에 콤마를 찍었어, 그렇지? 근데 맞았어. 자,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해석해 볼게. John Smith, who grows peaches. peaches, 복숭아지. 복숭아를 재배하는 존 스미스는 내 화학 선생이다. 복숭아를 재배하는 존 스미스는 내 화학 선생이다. 말 되잖아, 그치? 근데 틀렸대. 자, 밑에 문장 보시겠습니다. John Smith, who grows peaches, is my chemistry teacher. 존 스미스는 who grows peaches, 복숭아를 재배하는데 is my chemistry teacher, 내 화학 선생이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해석상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서강대학교 문제로 나왔었죠. 물론 이 예문은 아니야. 다른 예문인데 이것을 이해하면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마 이거 하는데 앞으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1시간 정도 걸려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반복할 거거든. 한번 재밌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예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John Smith, who grows peaches. 잘 봐. 맞는지 잘 봐. 복숭아를 재배하는 존 스미스는 is my chemistry teacher. 나의 화학 선생이다. 밑에 문장. John Smith, who grows peaches. 존 스미스는 복숭아를 재배하는데 is my chemistry teacher. 내 화학 선생이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 첫 번째 예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잘 보자. John Smith, who grows peaches. 복숭아를 재배하는 존 스미스는 내 화학 선생이다. 라는 것은 뭘까요? 자, 집중하시겠습니다. 첫 번 보시겠습니다.
복숭아를 재배하는 사람 몇 명이겠니? 엄청 많겠죠. 복숭아 재배하는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이야? 엄청 많습니다. 자, 복숭아를 재배하는 사람 중에 이름이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 자, 복숭아를 재배하는 사람 중에서 존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내 화학 선생이라는 얘기야. 얘기가. 이게 가능하네, 이게. 만약에 말이죠. 이게 존 스미스니까, 존 스미스가 전 세계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지? 그럼 이름 바꿔. 미스터 일리로 바꿔보자. 미스터 리, who grows peaches. 복숭아를 재배하는 사람 중에 성이시면 다 내 화학 선생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이게 말이 되겠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났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자, 복숭아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그 중에서 이름이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내 화학 선생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되냐?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죠, 의미상. 몇 명인지,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2명, 3명, 4명, 5명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다 내 화학 선생이라는 것은 의미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밑에 문장 보시면, 존 스미스는 who grows peaches. 복숭아를 재배하는데, 오케이? 존 스미스는 복숭아를 재배하는데, is my chemistry teacher. 내 화학 선생이다. 이렇게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who grows peaches를 빼버리면, 존 스미스는 내 화학 선생이다. 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 첫 번째 문장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 문장은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다시 한 번만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John Smith who grows peaches 복숭아를 재배하는 존 스미스라는 사람은 is my chemistry teacher 내 화학 선생이다. 이 말은 복숭아를 재배하는 사람 중에서 이름이 존 스미스라면 모두 다 내 화학 선생이다로서 의미상 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밑에 문장은 존 스미스는 복숭아를 재배하거든 바로 그 사람이 내 화학 선생이다. 이렇게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서강대학 교수는 어떻게 출제가 됐을까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서강 유니버시티, 서강 대학교, 서강 유니버시티 다음에 한나는 뭐가 나왔으면 that has a relatively small campus. Small campus, okay, is one of the best universities in Korea. 오케이. 이 문장이 맞을까 아니면 서강 University, 쿤마, which has a relatively small campus. Small campus is one of the. 이게 맞을까? 이게 시험 문제야. 글씨가 좀 더럽긴 하지만 다 알아볼 수는 있죠.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서강 University that has a relatively small campus is one of the best universities in Korea. 자, 보시겠습니다. A relatively, 비교적 작은 캠퍼스를 갖고 있는 서강대학교는 is one of the best universities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 하나다. 뭐 이런 말이지.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봐. 비교적 작은 캠퍼스를 갖고 있는 서강 유니버시티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이게? 자, 일단 비교적 작은 캠퍼스를 갖고 있으면 다 이름이 다 서강 유니버시티라는 얘기지. 비교적 작은 캠퍼스를 갖고 있는 서강대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비교적 작은 캠퍼스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서강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한국에서는 최고 대학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우리 동네에 말이죠. 서강 학원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서강만 붙으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서강 캠퍼스가 되게 조그매. 이 비교적 작은 게 아니죠. 엄청 작지. 고등학교보다 더 작은 게 서강대학교죠. 작습니다. 가서 보면 말이죠. 이게 대학 캠퍼스인지 말이지. 저번에 서강대학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놀랄 것까지는 없어도. 매우 작은데 비교적 작은 캠퍼스를 갖고 있는 것은 다 서강대학교가 될 수 없지.
이 뜻이겠습니까? 그 대학교가 one of the best universities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다소 과장된 말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말이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밑에 문장 보시면 서강대학교, 걔는 비교적 작은 캠퍼스를 갖고 있어. 그런데 한국은 최고의 대학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봐봐. 오케이. 예를 들어서 수미 that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수미는 어쩌고 저쩌고 하다. 나를 사랑하는 수미는 is the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나를 사랑하는 수미는 서울대학교 교수다라고 하면 말이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수미가 이름이 있으면 전부 다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말이 되니 안 되거든. 수미라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서울대 교수야. 이렇게 말할 때 가능한 것이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혹시라도 차이점을 모른다면 시험 문제에서 보기 중에 하나는 콤마가 찍혔고 하나는 콤마가 찍혀있지 않으면 항상 답은 콤마가 찍은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서강대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나오면 사실은 말이지 우리가 그냥 이론을 배운 것이고 시험지에서는 콤마가 찍은 것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안 적어? 나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거든? 적어. 콤마가 찍혀있는, 즉 계속적 용법은 항상 답이다. 이 방식이 바로 인서울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인서울 그 생이지. 그때는 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콤마 있네. 답은 위치야. 그걸 이제 안다는 거지. 오히려 그게 더 점수를 좋게 만들 수가 있어. 시간 엄청 절약하고. 여러분들 2번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언급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답을 쓰면 되는 거야. 콤마로.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 다시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 보시면은 John Smith, who grows peaches, is my chemistry teacher라는 것은 복숭아를 재배하는 존 스미스는 내 화학선생이다라는 말은 한국말로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 복숭아를 재배하는 사람 중에서 이름이 존 스미스가 되면 무조건 내 화학선생이다를 의미하는 거야. 영어 문장 구조상. 반면에 밑에 문장은 존 스미스는 who grows peaches, 복숭아를 재배하거든? 걔가 바로 내 선생이야. 이건 말이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또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비교적 작은 캠퍼스를 가지면 다 서강대학교냐? 그렇지가 않지. 비교적 작은 캠퍼스를 갖고 있는 서강대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다. 한국말로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말이죠. 이 의미는 뭐니? 비교적 작은 캠퍼스를 가지면 서강대학교라는 얘기지. 그 대학교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다. 이건 맞아. 맞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대로 밑에 문장은 서강대학교는 비교적 작은 캠퍼스를 갖고 있거든? 사실 맞잖아. 그렇지? 그것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시험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는 이건 앞에 좀 콤마가 없잖아. 그렇지? 콤마가 있지? 이것은 한정적 용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한정적 용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거야. 그렇게는 시험 문제에 왔을 때 항상 계속적 용법이 되는 것을 답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한 번도 그게 아닌 적이 없었고 실제로 앞으로도 말이지 콤마가 찍은 것을 답으로 만들 수 없어 이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콤마가 찍은 것을 답으로 선택한다. 이 점 여러분들 유념하시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 성격, 지위, 직업 등을 나타낼 때는 which나 that을 씁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다시 보자. 선행사가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 성격, 지위, 직업 등을 나타낼 때는 which나 that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Harry is quite different from the man, which I thought him to be. 해석해보자. Harry는 is quite 아주 different from the man. 그 남자와 다릅니다. 그 남자 어떤 사람이야? Which I thought, 내 생각에 him to be. 자, 나는 생각한다 그 사람을 뭐뭐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Harry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다르다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문장을 한국말답게 해석을 하면 Harry라는 사람은 which I thought him to be.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는 다르다. 이것은 뭐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아니면은 인성 따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해석상. 그럴 경우에는 the man이 선행사 사람이지. 하지만 우리가 who 쓸 수 없고 which나 that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문장을 해석하면은 Harry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 걔 말이야.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완전히 달라. 이것은 성격이나 인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해석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선행사가 the man, 사람이라 하더라도 who를 쓸 수 없고 which나 that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또한 이 문제 나왔을 땐 이 예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 이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여러분들은 말이죠. 한번 좀 써보자. 지금 내 책판을 쓰는 동안에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진 거거든. 두 개의 문장이 관계대명사로 합쳐진 거거든. 관계대명사로 합쳐지기 전에 원래 문장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써보시겠습니다. Harry is quite different from the man. I thought him to be the man. 이 두 개 문제의 관계되면서 합쳐진 거거든.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Harry is quite different from the man. 해리는 그 남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밑에 문제 보시면은 I thought him to be the man. 나는 그가 그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think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리처럼 투부정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이것도 중요한 거야. think라는 동사가 오형식에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으로 투비를 취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두 개 문장을 지금부터 관계대명사 합쳐보자. 보통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 합칠 때 제일 먼저 뭐 해? 공통점을 찾죠. 여기 보시면 the man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공통부분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보통은 뭘 쓰면 되겠어? whom 쓰면 되겠지. 사람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보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연결한다는 것은 선행사 바로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유치시킨다는 거야.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되니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써보자. Harry is quite different from the man. 한 단 못 써야 돼. whom 써야죠. whom. 한 단 안 쓴 거. I thought to b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연결했잖아. 그치? 만약 지금 저기 뭐지? 이 수업은 말이죠. 관계대명사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다고 해서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업을 하는 거야.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들으시고 그래머 2에서 관계사 파트를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거 보시면 Harry is quite different from the man whom I thought to be. 동사했지.
자, 동사 두 개면 뭐가 필요하니? 접속사 필요하지. 현재 접속사 딱 떴습니다. 그런데 접속사 앞을 보니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명사인, 선행사가 있지. 접속사 뒤를 보시면 완벽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지. 비동사란 이 형식 동사로서 뒤에 보어 있어야 되는데 보어가 없죠. 불완전한 문장이지. Not perfect sentence. 완벽한 문장이 not 아니거든. 동사 두 개면 접속사 필요한데 접속사 앞에 명사인, 선행사가 있고 접속사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이건 뭐가 되겠니?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이것은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해석해보자. 해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 남자와 다르다. 다시 말해서 해리는 내가 생각했던 남자와 다르다. 이런 말이지. 그 말의 뉘앙스는 뭘까요? 그랬잖아.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다르던데. 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성격과 인격을 의미하는 문장이라면 그때는 사람이라더라도 whom 쓸 수가 없고 뭘 쓴다는 얘기야? which로 쓴다는 거지. 또 뭐로 쓸 수 있어? that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해석상 성격과 인격 따위를 나타낼 때는 who 쓸 수 없고 that을 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돼 안 돼? 자, 잠깐만. 이걸 사실 정확히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는데 만약에 첫 번 보세요. 봐봐. 만약에 자 봐.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which나 that을 쓰지 않고 whom을 썼으면 문법적으로 틀리냐?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어떤 의미냐면 봐봐. 만약에 whom을 썼으면 해리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은 난 해리가 있잖아.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보니까 키가 190이야. 얼굴이 정말 소두야. 정말 작아. 비율 보니까 8등신이야. 이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 딱 만나서 보니까 일단 대두야. 그리고 다른 잤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해리와 다르다. 외모가 다른 거지. 인격과 성격이 다른 게 아니지. 그때 뭘 쓰면 되는 거야? whom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내용상 어떤 해리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성격과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 그때 뭘 쓰면 되겠습니까? which나 that을 쓰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다 했는데 인물이 그 사람이 아닌 거야. 이게. 생긴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애꾸 눈인 줄 알았는데 눈 멀쩡히 두 개 다 있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할 때는 뭐 쓰면 되겠습니까? 선행사 사람이니까 who 쓰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내용상 인격과 성격을 표시한다면 뭘 쓰겠습니까? 그때는 that이나 which를 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냥 이런 거 나무 틀리고 말까 그냥? 복잡한데? 우리 굳이 저기 탑7 갈 필요 없잖아. 그렇지? 자, 잘 생각해 주세요. 탑7을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3번까지 이해가 됐니? 자, 3번은 말이죠. 이 예문을 자꾸 보시면서 이해를 해야 돼. 아까 봤던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해를 했으면 정말 좋고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땐 문제 없습니다. 콤마 쓰는 거라고 답이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지? 그런데 4번 보시겠습니다. 집합명사 committee, crowd, family, party, jury, army. 집합명사가 집합적으로 쓰이며 단수 취급될 때는 선행사가 사람일지라도 who가 아닌 which를 쓴다. 단 which가 복수일 때는 who를 쓴다. 또 이거 엄청 복잡한 얘기네요.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The girl wrote to family, which is in the US. 이때 문장. He has failed to mitigate the security concern raised by members of his family, who are citizens are residents of Iran. 자, 다시 한번 볼게. 집합명사 뭔지 알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을 이루고 있죠, 지금. 집합명사 읽어보자. committee, crowd, family, party, jury, army. 이게 집합명사거든.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집합명사 읽어보자. committee, crowd, family, party, jury, army. 자, 집합명사가 집합적으로 쓰이며 단수 취급될 때는 선행사가 사람일지라도 who가 아닌 which를 쓴다. 단 which가 복수일 때는 who를 쓴다. 첫 번째 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The girl wrote to a family which is in the US.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녀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족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때 family는 뭐니? 자, 집합보시겠습니다. 집합명사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거 알지? 몰랐어? 지금 보지 뭐. 자, 집합보시겠습니다. 집합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하나는 말이지, 집합 자체를 나타낼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말이야, 집합 구성원을 나타낼 때가 있어. 이해되시겠습니까? 집합 자체를 나타낼 때는 그 뒤에 동사 뭐 있어야 돼? 단수 동사 있지. 집합 구성원을 표시할 때는 뒤에 동사 뭐 있어야 돼? 복수 동사 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런데 있잖아, 봐봐, 여기. family가 떴어, family. 이것만 봤을 때는 말이야, 집중하시겠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집합 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집합 구성을 표시하는지 알 수 있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어? 자, 그런데 나는 내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뭐니? which is가 나왔다면 이걸 뭐로 취급하라는 거야? 단수로 취급하라는 거지. 단수로 취급하라는 것은 집합 자체를 나타내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뒤에 복수동사 썼으면 이건 뭐니? 집합 자체가 아니라 집합 구성원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에 which is가 답이라면 family는 뭐가 되는 거야? 얘 편지 몇 통 쓴 거야, 얘? 이 가족이 5인 가족이거든? 자, 만약에 which is 썼으면 나는 편지를 몇 통 쓴 거니? 한 통 쓴 거지, 한 통. 가족이라는 이름에 그냥 한 통 딱 편지를 썼을 뿐이야. 근데 which 안 썼으면 편지 몇 통 쓴 거야? 5통 쓰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집합 자체를 표시할 때는 뒤에 뭐 써야 돼? which를 쓰고 뒤에 단수 동사를 쓰겠습니다. 하지만 집합 구성원은 뭐니? 복수지. 그때는 who를 쓰고 are를 쓴다 이런 말이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거 오랫동안 기억나야 돼.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볼 수 있어야겠지? 자, 보자. family, 가족이지, 가족. 이 가족이 사람이냐? 가족 어떻게 생겼니? 남자니, 여자니? 알 수 없는 것이죠. 가족 자체는 말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which를 쓴 거지. 가족 자체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단수동사 쓴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가족 구성원들은 사람이잖아, 그치? 그래서 who를 쓴 거야. 한 놈이 아니죠. 2분 이상이지. 그러니까 뭘 써야 돼? 복수동사를 써야겠지. 우리 가족은요, 한 명이지. 하나지.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은요, 여러 명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집합명사가 집합적으로 쓰이며 단수 취급될 때는 선행사가 사람일지라도 who가 아닌 which를 쓴다. 단 which가 복수일 때는 who를 쓴다. The girl wrote to family. 그 소녀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which 그 가족은 is in the US.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때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 가족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밑에 문장. He has failed to mitigate the security concern raised by members of his family who are citizens and residents of Iran. 자, who이죠, who. 앞에 family 뭐니? 집합명사지. 자, 집합명사인데 who를 썼다는 것은 뭐야? 집합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뒤에 복수동사 are를 쓰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내 말이 좀 헷갈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집합명사 떴지? 그 다음에 which 떴으면 뒤에 단수동사, 복수동사야. 단수동사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집합명사 떴어. 근데 who 나왔어. 뒤에 뭐 있어야 돼? 복수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명사 다음에 which가 있으면 단수동사, 집합명사 뒤에 who가 있으면 복수동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똑같은 말이거든, 그거. 알겠지? 집합명사 뒤에 who 있으면 복수동사, 집합명사 뒤에 which 있으면 단수동사다. 나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었을 것 같아.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 집합명사 다음에 which, 단수동사 is, who, 복수동사 are. 이렇게 적어뒀을 것 같아. 이렇게 적어뒀습니까?
4번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자, 이제 5번 보시겠습니다. 자, 5번 또한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자. all of, both of, half of, most of, some of, beyond, during, toward 이런 것들은 반드시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시켜야 된다. 단 that은 이들과 함께 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The fear of inflation is not a mere apprehension on the part of the elderly, many of whom live on fixed incomes derived from pensions. 자, 맨 마지막에 many of whom 받지, many of whom. 오케이? many of whom 이렇게 써야 돼. 어떻게 쓸 수 없다는 거야? whom, many of를 쓸 수 없고, many of whom, 요 형태밖에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 읽은 것은 무조건 관계대명사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 보자. all of, both of, half of, most of, some of, 다음에 beyond, during, toward 등은 반드시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시켜야 된다. 단 that은 이들과 함께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니? all of that, both of that, half of that 쓸 수 없다는 얘기지. 왜 쓸 수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앞에 of 있잖아, of. that은 앞에 전치사 쓸 수 없다며.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자.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봐봐. She is a teacher. She's a teacher. 다음에 whom I am interested in. She's a teacher whom I'm interested in. 이거 맞는 말이지, 이거. 해석해 볼게. 그 여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선생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s가 동사 있고 여기 am이 동사 있어. 동사 두 개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필요하다. 이게 접속사거든. 접속사는 접속사인데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명사인 선행사 있고 이 접속사 뒤를 보시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없지.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니? not perfect sentence. 불완전한 문장이죠. 이것 이름은 뭐가 되겠니?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이지. 봐. 이 관계대명사 문장 끝에 있는 이 전치사는 문장 끝에 두어도 되지. 또는 뭐니? 문장 맨 앞으로 보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In whom I am interested.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보통의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문장 끝에 있거나 관계대명사 문장 맨 앞에 있거나 관계없습니다. 전치사 주가 자유롭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책 보시겠습니다. all of, both of, half of, most of, some of 다음에 beyond 밑줄 쫙. 전치사거든. during 밑줄 쫙. 전치사거든. toward 밑줄 쫙. 전치사거든. 이 세 가지 등은 반드시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시켜야 된다. 알겠습니까? 보통의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문장 끝에 나와도 되고 관계대명사 앞에 나와도 되지. 하지만 방금 전에 읽었던 beyond, during, toward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앞에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 문장 끝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지? 다른 전치사와는 다르지. 이것만 다른 거야, 이게. 어떤 게? beyond, during, toward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beyond, during, toward. beyond, during, toward. 읽어보자. beyond, during, toward. 다시 한번 더 beyond, during, toward. 알겠습니까? 잠깐 다시 짚어보시겠습니다. 보통의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이나 관계대명사 문장 끝에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자. during, beyond, toward. 다시 한번 더 during, beyond, toward.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문장 끝에 나올 수가 없고 반드시 관계대명사 앞에 있어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좀 여러분들 꼭 유념할 수 있어야겠다. 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책 보시면은 읽어보자. all of, both of, half of, most of, some of. 이것들도 무조건 관계대명사 앞에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 문장 끝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면은 관계대명사 문장 끝에 나올 수 없고 관계대명사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의 모임은 뭐니? 다 쭉 한번 읽어보자. 들었습니다. all of,
both of, half of, most of, some of, beyond, during, toward.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all of which, both of which, half of which, most of which, some of which, beyond which, during which, toward which. 이렇게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뭔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that은 이들과 함께 쓰지 못한다. 당연한 거지, 당돌한 거지. 믿으시겠어요? 왜냐면 보자. all of에서 of가 뭐니? 전치사거든.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 없습니다. 또 beyond which, beyond that 안 되지. beyond that 전치사거든. that 앞에 나올 수 없잖아. 그건 신경 쓸 것이 없어.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언급하는 것은 무조건 관계대명사 앞에 있어야겠지. 끝으로 갈 수는 없다. 이 점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참 잘 나오거든요. 난이도도 높고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다음으로 가보자. 들었습니다. all of which, both of which, half of which, most of which, some of which, beyond which, during which, toward which. 오케이. 자꾸 반복해서 입에 익숙하게끔 읽어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밑에 예문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The fear of inflation is not a mere apprehension on the part of the elderly, many of whom live on fixed incomes derived from pensions. 잠깐만 해석을 해볼게. The fear of inflation,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은 is not a mere, 단순히 apprehension, 두려움이 아니다. On the part of the elderly, 노인들 측에서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다. Many of whom, 그 노인들 중에 상당수가 live, 살고 있어. on fixed incomes, 고정된 수입으로 derived from pensions, 연금으로부터 derived, 얻은 고정된 수입으로 살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 거거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many of whom에서 whom은 뭐니? 관계대명사지. 항상 봐. many of whom에서 of가 전사하고 뒤에가 관계대명사지.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때는 그 관계대명사 자리에 앞에 있는 선행사를 한 번 더 넣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the elderly지 동감을 친 다음에 whom으로 쫙 연결시켜주세요. the elderly가 선행사거든. whom이 관계대명사거든. 해석할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는 말이지. 그 관계대명사 자리에 앞에 있는 선행사를 한 번 더 넣어서 해석하면 해석이 매끄럽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냐? 오케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fear of inflation.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은 is not a mere, 단순한 apprehension, 두려움이 아닙니다. On the part of 누구누구 편에서는 이런 말이거든. On the part of the elderly, 노인이지. 노인 편에서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Many of whom이 뭐야? 노인들이죠. 노인들 중에 상당수는 live on fixed incomes derived from pensions. 연금으로부터 derived 온 고정된 수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5번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됐던 해석할 때는 그 관계대명사 자리에 앞에 있는 선행사를 한 번 더 넣어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좀 더 매끄럽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 연습만이 살 길이지. 자, 6번 보시겠습니다. which의 중요 표현으로 되어 있어. which means라는 것은 뭐뭐라는 의미다. which means라는 것은 뭐뭐라고 하는 것은 뭐뭐라는 것을 의미한다. which means. 읽어보자. which means. 자, which is to say라는 것은 뭐뭐를 말하는 것이다. 읽어보자. which is to say. 그 경우에는 읽어보자. in which case. 자, 보통 시험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in which case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할 때 우리가 in which case를 써. 사실 시험문제에서는 말이죠. which means, which is to say는 문법 문제로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자,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은 in which case밖에 없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해석할 때 도움이 되라고 선생님이 적어놓은 것이고, 실제로 문법 시험에서는 세 번째 것이 출제가 되주겠다. which means라는 것은 뭐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which is to say라는 것은 뭐뭐를 말하는 것이다. in which case는 그 경우에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보자. which means, which is to say, in which case. 오케이. 자, 7번 보시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whose 플러스 무관세 명사와 전치사의 관계. 무관세 명사와 전치사의 관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다시 한 번 더.
whose 다음에 무관사 명사와 전치사와의 관계.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밑에 보시겠습니다. Is that his daughter of whose talent he's proud? Is that his daughter? 그것이 그녀의 딸입니까? Of whose talent? 그녀의 그 딸의 탤런트에 대해서 그는 자랑스러워합니까? 이걸 해석하니까 자 그것은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녀 딸의 탤런트 재능입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오케이, 다시 한번 보자. Is that his daughter of whose talent he's proud? 다시 해석해보면 Is that 그것은 his daughter 그의 딸이냐? Of whose talent 그 딸의 탤런트 재능이지. He's proud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그의 딸의 재능입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볼게. 그것은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그의 딸의 재능입니까? 이 뜻이겠습니까? 해석 가능하겠어? 오케이. 자, 그런데 있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whose 다음에 무관사 명사와 whose 다음에 talent. talent가 뭐냐? 명사지. 명사 앞에 준 관사 있어 없어? 관사 없는 것이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다음에 무관사 명사 나왔고 그 다음에 전사가 있어. 자,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 어떤 유형이냐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다. 여기 동사 있어. 여기 동사 있어. 자, 동사 두 개면 뭐가 필요하니? 이 사이에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치? 자, 보시겠습니다.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 필요하거든. 오케이? 이 접속사 자리에 어떤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 1번, A번, but, B번, and, C번, because, D번, for which, 그 다음에 2번, whose. 오케이? 자, 집중하시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동사 두 개면 접속사 필요한데, A, B, C, D, E가 모두 다 접속사야. 알겠습니까? 그럼 뭐니? 동사 두 개면 접속사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래서 잽싸게 접속사 뒤를 봤습니다. 자, 졸 좀 하시고 싶어보시겠습니다. 접속사 뒤를 보니까 뒤에가 perfect sentence, 완벽한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이 접속사는 뭐가 될 수 없니? 관계대명사가 될 수 없는 거지. 관계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가능하거든. 관계대명사냐? 아니거든. 아니지. 다 아니다. 그치? 자, 보자. but and because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뒤에가 반드시 완벽한 문장이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만의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 하지만 관계대명사 중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동사 두 개면 접속사 필요한데 접속사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답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냐 없냐? 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럼 뭐니? 해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까? 물론 해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해석을 통해서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이게. and를 넣어도 말이 되는 것 같고 but을 넣어도 말이 되는 것 같고 for which를 넣어도 말이 되는 것 같고 who's 넣어도 말이 되는 것 같아. 되게 구별하기 어려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말이지 어떤 특징이냐면은 접속사 뒤에 있잖아. 명사가 나오거든? 접속사 뒤에 명사가 주어로 나오는데 이 명사는 무관사 명사야. 즉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왜 자, 명사 중에서 관사를 붙이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 그 앞에 뭐가 있을 때? 소유격 한정사가 있을 때. 왜냐하면 한정사와 관사는 함께 쓸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뭐니? 소유격이 있어야겠지?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whose가 되는 거야. 자, 소유격 관계되면서 문제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패턴 다시 한번 얘기할게. 동사 두 개면 접속사 필요한데 접속사 뒤가 완벽한 문장이야. 보기 전체가 완벽한 문장이야. 그것만 가지고는 답을 구할 수 없다. 그럴 땐 말이죠. 잽싸게 그 뒤에 주어가 무관사명사인지 봐야 돼. 만약에 무관사명사라면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whose가 되는 것이지.
이게 첫 번째 패턴이야. 우린 패턴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자, 한번 생각해보자. 문제가 말이지 단어가 한 수십 개 나와. 언제 단어 하나를 전부 다 분석하겠어. 이거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다 분석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핵심을 봐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뭘 묻는 문제구나를 알아야 되겠지. 그것이 바로 유형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심지어는 말이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보시겠습니다. 보기 중에 후수가 있어. 그 뒤에 명사가 무한사 명사야. 그럼 답은 후수야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이런 패턴을 모르면 이 문제 나왔을 때 도대체 문법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막 해석하게 되는데 시간 1분 후딱 지나가거든. 하지만 문제를 풀어본 경우 또 유형을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는 말이지 딱 보니까 보기 중에 후수가 있어. 뒤에 명사를 잽싸게 봅니다. 무조건 후수 있을 때 잽싸게 뒤에 명사를 봤는데 명사가 무한사 명사야.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거야. 무조건 답은 후수가 되는 거지 이게. 이해되니?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유형을 다 기억해야 돼. 알았어? 유형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겠지?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고, 자, 두 번째 유형. 잠깐,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지? 무식해서 말이지.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봐봐. 접속사 뒤에 접속사 뒤에 무관사 명사가 나오면 접속사는 후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필기하지 마시고 주판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니?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보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울 때 이렇게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봐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배웠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뭐 있어야 돼? 명사인 선행사 있어야 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문장을 뒤에 이끌지. 그 뒤에는 주어 동사가 갖춘 perfect sentence 완벽한 문장이 있어야겠습니다. 이해되지? 맞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자, 관계대명사 앞에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인데 소유격 관계대명사지. 보통의 관계대명사는 얼마든지 전치사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나오면 되는데 안 된다. 이것은 틀린 말이야. 알겠지? 근데 가끔 보니까 후수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그 앞에 전치사가 있어. 선행사 있고. 근데 맞을 때가 있단 말이야. 언제일까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갖춘 perfect sentence 완벽한 문장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앞에 명사 있어야 돼. 명사.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맞는 말을 변한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 앞에 전치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쓸 때가 있다. 언제? 주어 동사가 갖춘 완벽한 문장 앞에 명사 있을 때. 이해되셨습니까? 후수 뒤에는 뭐니? 주어 동사가 갖춘 완벽한 문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주어 앞에 또 다른 명사 있을 때 있지. 그때는 반드시 앞에 전치사 붙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겠냐? 자, 책 보시겠습니다. 책 보시면은 자, 집중하세요. Is that his daughter of whose talent he is proud?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후수 앞에 전치사 붙었지. 그래서 우리는 틀렸구나 라고 부르고 봤는데 talent란 명사 있고 he is 주어 동사 있죠. 주어 동사 앞에 talent 명사 있지. 이처럼 명사 했을 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앞에 뭘 써야 된다는 얘기니? 전치를 써줘야 돼. 이것은 뭐냐?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7번 알겠고 8번 보시겠습니다. 8번 보시면은 Skiing is an outdoor sport that I'm fond of. 8번은 맞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Skiing is an outdoor sport that I'm fond of. Skiing is an outdoor sport that I am fond of. 현재 동사가 두 개고 접속사 있죠. that 이란 접속사 들어보니까 전치사 of 다음에 명사 없지. 불완전한 문장이지. 대승 관계대명사로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밑에 문장 보시면
Skiing is an outdoor sport of that I'm fond of.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개소리지 이거. that 앞에 뭐니? of가 붙을 수 있냐? 안 되지. 자, 두 번째 의문은 오타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of는 생략해 주세요. of는 빼주세요. 무슨 말씀이죠? 관계대명사 문장 끝에 있는 전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낼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이 대시될 경우는 of를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8번하고 9번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하고 10번 차. 9번. 서수나 최상급의 형용사가 선행사를 수식할 때는 대서 씁니다. 무슨 말일까요? He is the first man that came here at the party. 자, 그는 He is the first man. 그는 첫 번째 남자입니다. That came here at the party. 여기 파티에 온 첫 번째 남자입니다. 그래서 man은 뭐니? 사람이지. 그럼 뭐냐? who 쓸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리는 who를 쓸 수 없고 that을 써야 돼. 이유가 뭘까요? 선행사 좀 뭐 붙었더니 the first, 서수 붙었지. 이처럼 선행사 앞에 the first, the second처럼 서수가 붙거나 the most beautiful, 최상급이지. 선행사에 서수나 최상급의 형용사가 선행사 앞에 있을 때는 그때 뭐야? 사람이라 하더라도 who 쓸 수 없고 사물이라 하더라도 which 쓸 수 없어. 무조건 다 that만 쓴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알겠지? 선행사에 the first, 서수나 the most, 최상급이 붙었을 때는 관계대명사는 사람이다, 사물이다 관계하지 마시고 다 that을 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보시겠습니다.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every, any, little, much, no가 선행사를 수식하거나 선행사일 때 that을 쓴다. 무슨 말일까요? All that is needed is a continuous supply of fuel oil. All that is needed. 자, that 봐. 맨 앞에 that. that 뒤에 지금 뭐니? 주어 없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선행사 지금 뭐야? all이지 all. 알겠습니까? 이처럼 관계대명사에 자, 잠깐 좀 볼까요? 여기 관계대명사가 있어. 근데 명사를 꾸며주는 선행사가 자,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앞에 all이 있어. 그러면 관계대명사 한번 쓴다는 얘기니 that을 쓴다는 것이지. 아니면은 이 명사, 선행사 자체가 all이야. 그때도 뭘 쓴다는 얘기야? that을 쓴다는 거지. 즉,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가 all 자체거나 아니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게 all이라면 그때 뭘 쓴다는 얘기니 that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읽어보자.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every, any, little, much, no. 철저하게 다 암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every, any, little, much, no. 총 9가지다. 그치? 자, 제가 한 번만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어본 다음에 남학생 한 번, 여학생 한 분께 제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에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보자. The only 다 같이 시작.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every, any, little, much, no. 9가지지? 자, 그러면 한번 The only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여러분들 빨리 연기하세요. 제가 호명하시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쭉 다 얘기를 해줘야 돼. The only, the very 이렇게. 내가 안 시킬 것 같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죠?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렵지?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읽어보자. The only 다 같이 시작.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every, any, little, much, no. 자, 습관 보시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킬게. 자, The only부터 쭉 불러주세요. 시작. 아, 왜 이렇게 빨리 써? 천천히 불러주세요. 잘하는 게 뭐야 도대체? The only, 또 다음에 the very, the same. 책 보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또 all, every, any. 뭐라고? 뭐라고? 다시 뭐라고? 야, 진짜 발음이 왜 그따위야. 다시 뭐라고? will?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 will? 뭐라고? 리트? 어?
row, L. 참 발음 진짜 너무 진짜 그렇습니다. little. little 또 뭐 했지 마지막? 하나 더 넘었네. 마지막 하나 더? no. 계속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다. 그치? 자, 한번 다시 읽어보자.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every, any, little, much, no. 알겠지? 선행사가 이거이거나 선행사 앞에 이것이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는 뭐밖에 쓸 수 없습니까? that밖에 쓸 수 없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